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ESG 경영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ESG 경영 중에서 S, 즉 사회적 책임의 경영 방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지연 633의 대표 김종태입니다.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에서 감사로 위촉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1760년 존 웨슬리 목사는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건강을 희생해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명언을 ESG와 연결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E, 즉 환경을 희생해 가며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S, 즉 사람을 희생해 가며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나 환경은 따로 생각할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 환경 혹은 지구 환경을 터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없는 지구, 반대로 사람이 없는 환경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ESG와 S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ESG의 S는 CSR과 CSV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1953년 리처드 보엔이라는 학자가 SR, 즉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SR을 연구하면서 C, Corporate를 추가해서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화두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1년에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CSV, 즉 기업의 사회적 공유 창출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는데 이 CSV는 CSR이 좀 더 발전되고 진보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유엔에서 맨 처음으로 ESG 경영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CSR, CSV, ESG 경영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CSR, CSV, ESG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데요.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이 자선이 아니라 책임이 CSR의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CSV는 CSR보다 진전된 것으로 기업의 존재와 활동 자체가 사회 공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사회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인데 기업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ESG는 CSR과 CSV를 S로 통합하면서 E, Environmental, 환경과 G, Governance를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Governance는 보통 지배구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의사결정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G는 Governance는 E와 S를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 경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SG에서 S의 키워드는 책임과
공생, 공유 가치 창출, 인권 존중과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ESG는 연쇄적 책임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S 중 어느 하나라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S의 핵심 가치, 이 세 개도 언제나 같이 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CSV, 공유 가치 창출로 진화되었고 이 둘이 결국 S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ESG의 S의 경영 방안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회 지도자들 대상으로 ESG 경영이나 ESG의 삶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양질의 ESG 교육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계몽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조선 후기에 신문물이 들어왔을 적에 그걸 거부하거나 막지만 말고 연구하고 잘 수용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크게 발전했을까. 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루빨리 ESG에 대한 의식을 일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환경이나 지구는 엄청 더 큰 위험에 빠져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은 지구와 기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메타버스로 ES하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회사 차원에서 ESG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을 담긴 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ESG 경영과 실천 방안들을 공시할 뿐만 아니라 사원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ESG 중 S의 실천 및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표한 ESG 경영 우수 사례들인데요. 첫째는 경기도 용인의 여가기를 만드는 제조업의 경우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의 인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임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연한 근무제를 활용해서 가정과 인간관계를 잘 돌보게 하고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북 고창에 있는 식품 제조업 회사입니다. 농민들에게 우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농가 교육과 재배 및 수확철에 기술 지원을 하고 또 수확철에 농산품을 살 적에는 시중 가격 대비 20%, 30%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기 파주에는 종합돌봄 서비스 업체인데요. 여기에서는 고용 인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수 사원을 표창하고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의 부정적인 사례인데요. 2020년 디즈니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뮬란이라는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에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민들에게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성행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기업이 돈만 벌면 안 된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업이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 비재무적 요소가 너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LG전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29,000여 건을 유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반성장, 상생, 공생의 ESG 경영이죠. 이게 벌써 2015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ESG 경영을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코발트 프리 선언의 사례입니다. 이 자동차 이미지는 테슬라가 코발트 제로 배터리를 꿈꾸며 내놓은 전기차 모델인데요.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한 부품이죠. 근데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가 아프리카 콩고 거기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서 코발트 광산 채굴권을 장악하면서 노예노동, 아동노동 등의 아동 인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동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테슬라가 엄청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일로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코발트만을 쓰지 않겠다. 대체 물질, 말하자면 니켈이나 망간 이런 걸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국내 기업들도 코발트 프리 선언에 영향을 받아 동참했습니다. 삼성은 코발트를 제외하고 망간 비중을 높인 망간 리치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기업이 S를 ES 중에 ESG 이 중에서 E나 S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는 절대 사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S가 아동 인권과 같은 S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죠. 이제는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느냐 하는 화두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사의 인권 사례인데요. 2020년 애플에서 인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법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국내 참여연대는 차별법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마다 인권 성명서를 발표하라 라는 그런 압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죄악주로 평가되는 강원랜드입니다. 이 회사의 업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회사가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기꺼이 큰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례 9번째는 유한양행인데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원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업주 유일한 박사는 경영 철학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사회 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대행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17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석유가 바닥이 날 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 자원, 자연 자원을 지금처럼 마구 사용한다면 자연 자원은 금방 바닥이 날 거고, 또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해서 지구 위기가 초래되고, 그럼 결국 자연과 지구 환경이 엄청 위험해질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을 사용하여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생존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환경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자연자원을 사용해 가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유엔에서 17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빈곤 퇴치입니다.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죠. 이거 ESG 중에 S에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 문제이니까요. 자, 그 다음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요. 이건 역시 S입니다. 자, 그 다음 건강과 복지 해결인데 또 역시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ESG 중에 S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양질의 교육도 역시 S입니다. 자, 그 다음 양성평등의 문제도 S이고요. 깨끗한 물과 위생 문제 해결은 E이기도 하지만 한편 S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적정 가격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한편 E이고 S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은 S이기도 하고 또 G이기도 합니다. G, 의사결정의 주체들이라 그랬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그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이런 이제 경영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문제는 S 요소도 있지만 G가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평등 해소, 이것은 S이죠. 빈익빈, 자, 부익부의 문제이니까요. 자, 그 다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제는 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은 뭘까요? 저는 이것도 S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책임과 활동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은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니까 이것도 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1도씩 올라갈 적마다 곡물 수확량은 5%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들이 있죠. 자,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해양 생태계 보존도 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육상 생태계 보존도 G이고요. 자, 그 다음 정의, 평화,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역시 G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마지막 지구촌 협력의 문제인데요. 그건 역시 G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의사결정,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자,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하죠. 다음 세대야 어떻게 되든 우리 시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역시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거죠. 유아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시대의 지구 환경을 회복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 정상적인 이 기후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것이 SDGs,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유엔이 제시하는 네 번째 사명, 그 양질의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날 ESG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소수입니다. 자, 교육 내용도 다양하게 많지만 특히 ESG 경영에 대한 교육이 그 새로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은 양질의 ESG 교육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